당이 나오기 전에 한 300년 가까이 중국이 분열 시기였습니다.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위, 그 다음에 남북쪽 갈리게 됐고요. 그렇게 경전의 해석이 남쪽과 북쪽이 다릅니다. 공자님이 A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방에 갔더니 B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북쪽에 갔더니 이건 C라는 의미일 것 같아 라고 해석이 다르니까 오경정의를 통해서 해석들을 정리를 하게 되고요. 너무 사상이라든가 뭐 학술적인 정리 작업을 이걸 통일을 한 거죠. 당태종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의 조언들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되죠. 정관종요라고 하는 황제와 그 신하들 간의 대화들을 정리한 책이 나오기도 하고요. 당 초반에 대부분의 정치 제도들이 당 태종 정관 시절에 많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절에 정관의 치세. 그러니까 당 고조가 건립을 하고 당 태종이 당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다지게 되면서 당나라가 국제적인 아주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하고 그런데 이제 안록산이난이 일어나면서 이제 당나라 시스템이 변화가 되면서 약간 내리막길을 가게 되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좀 우리가 이제 중국 근세사 당나라 얘기를 좀 살펴봤는데 좀 화제를 바꿔서 역사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될까? 지금 계속 중국 근세사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시대 공부도 했는데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니까 과거는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현재에서 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국으로 보다가 이제는 다국적인 국제적인 개념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한 이 이에이치카가 말한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맞나요? 사실 저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역사의 효용성이나 역사가 과연 무엇일까 사실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정답을 이렇게 제시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왜냐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더 공부할수록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이에치카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나는 옛것이 좋아서 역사를 공부한다 물론 이런 것들도 정답일 수는 있지만 사실 피부로는 잘 안 와갑니다. 그러한 고민들 학생들이랑도 대화를 통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찾은 일종의 실마리는 우리가 하나의 나라나 하나의 사건을 이해한다든지 하나의 인물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과거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을 무시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꽈팅을 나갔어요. 꽈팅을 나갔는데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의 과거들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학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뭐 어떻게 지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시피 전 중국이란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라고 하는 방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로서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왜 이럴까? 중국은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한 실마리들을 과거의 중국이 어떠한 흐름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는가를 이해하면 조금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주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 담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좀 더 쉽고 좀 피부에 와닿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외워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동북공정도 지금의 중국의 역사의 흐름에 봤었을 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것도 학문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이 동북공정과 관련되어서 동북공정의 실제와 우리 한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동북공정이 그럼 제가 이해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중국의 아까 말한 중화사상, 중화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저기 만주의 역사, 한때 고구려의 역사, 또 근대에서도 있었던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전부 다 이거를 자기들의 하나의 속국 개념으로 편입하려고 한다. 제가 알고 있는 동북공정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판적 시각에서 보는 동북공정은 그런 건데 실제 학문적 개념의 동북공정은 다르단 말씀인가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요. 일단 하나의 질문 여부를 한번 드려볼게요. 동북공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학자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역사학자가 들어가 역사학자 아닙니다. 정치인들이라는 거. 중국 사회과학원이라고 하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그러면 중국 학계 내부에서 이 사람들 학자로 보느냐? 아닙니다. 다만 여기는 공산당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사회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크죠. 중국의 역사학을
전공하신 그 역사학자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 아. 실제로 제가 어떤 재미난 일이 있으면 북경대학교에 2년 있으면서 그때 일본인학자 분이 와서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강연을 하시면서 동북공정에서 쓸만한 예컨대 수양제가 고구려를 세 번째 공격하다가 실패해요. 그 해에 정월이 되었을 때 100여 국에서 사신들이 막 와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설명하시고 이거 사신 아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사신이 아니라 수양제가 지금 자기의 권위가 떨어졌으니까 그걸 과장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조작을 한 거다라고 일본 학자가 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뭐 북경대학, 청와대학, 뭐 인민대학 교수도 당연히 맞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학자 하면 다 중국을 믿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은 조심을 해야 된다. 다 그렇지는 않다. 네.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그룹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네,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학계에선 대부분이고요. 학계에서는 네, 동북공정회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정치 논리. 중국 공산당의 네. 시각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을 갖는 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역사 관련된 유튜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독자나 혹은 시청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한다면 공부하려는 예. 사실 너무 역사를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거나 두꺼운 거부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쉬운 자료부터 편하게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화면으로 또 하나 준비했는데 아틀라스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 출판사랑 아무 관계가 협찬받으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여러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아틀라스란 말이 지도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나 그림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되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한 면을 딱 펴시면 그 안에 하나의 주제가 한눈에 다 들어오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좋고 그래서 교양적인 수준은 이 정도만 읽으셔도 충분하고요. 아틀라스 한국사, 아틀라스 중국사, 아틀라스 중앙아시아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거. 아틀라스 세계사도 있네. 아틀라스 서양사? 아틀라스 서양사는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아틀라스 일본사는 있습니다. 네. 그럼 동아시아 역사는 아틀라스 이런 책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도움이 겁니다. 많이 되고. 그리고 역사교육과에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예. 계신데 사학하고 또 역사교육하고 좀 다르긴 하죠. 사실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사학과에서의 지향점은 역사를 어떻게 연구할까? 즉 연구하는 학자를 양성하는 곳이라면 역사교육과는 어떻게 가르칠까? 아니면 무엇이 좀 더 중요하니까 무엇을 가르칠까? 라고 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역사교육과는 어떻게 가르칠까에 좀 더 관심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교육과는 대부분이 임용고시와 같은 곳에 좀 진로를 좀 정하고 진학하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학과에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다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다 계시고 거기다 역사 교육을 예. 또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예. 계시고 이렇게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현재 역사교육과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개설된 학교가 총 23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사교육 이 파트로 해서 균형적으로 맞춰져 있는 곳이 너무 직설적으로 가는 보니까 사실 손에 좀 꼽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오시면 역사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면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양사, 서양사를 골고루 배우고 그걸 또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배울 수 있다. 임용고시도 많이 합격하죠. 사실 이건 이제 학과 PR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학과가 정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학년 정원 18명입니다. 18명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냐 그건 아닙니다. 뭐 박물관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임용고시 합격률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든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는 15명이 합격했고요. 18명 중에? 그래서 18명 입학 정원인데 15명이면 사실 상당히 많고요.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역사교육과가 올해 임용고시를 몇 명 합격했는지는 통계를 오픈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의 정원이 한 25명 전후로 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2024년 저희 과에서 15명이 합격했는데 6명이 합격했습니다. 차이가 큰 걸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 학교 역사교육과가 잘 가르치고 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중북 중세사부터 해서 또 역사 교육과에 대한 홍보까지 이렇게 이기청 교수님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t's my